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험난했던 여정의 마침표가 드디어 찍혔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의 상징 K2 블랙팬서 전차의 폴란드 2차 도입 계약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폴란드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K2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은 현재 폴란드 법무부의 최종 법률 검토를 통과하며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방산의 수출료자 중 하나인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은 총 180대 9조 원 규모 계약으로 K방산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폴란드 1차 수출 계약액인 4조 5천억 원의 2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K2 전차가 지옥늪을 뚫고 또 한 번 사상 최대 규모로 K방산이 쾌거를 이루자 외신들은 전 세계 국방비를 한국이 다 빨아들인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체결된 기본계약 이후 현재까지 119대의 K2 전체를 납품해준 현대로템이 다시 2차 계약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반전으로 인해 앞으로 K2 전차가 전 세계 약 2,500대 이상 운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K방산의 수출료자 중 하나인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은 계약 금액은 60억 달러대,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대의 수출로서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 2차 계약에서는 K2 전차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직접 공급하고 60세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2022년에 체결된 K2 전차 1차 폴란드 수출대와 공급대 수는 180대로 같지만 계약 금액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PL이 개량형으로 기존 K2에 비해 비싼 데다 기술 이전 및 유지, 보수, 운영 조건이 붙었고 군안 전차와 교량 전차 등 관련 장비도 함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폴란드 이외 국가로의 추가 수출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K2 수출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의 해외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번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현대로템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820대에 달하는 잔여 계약이 파괴될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직결되는 가격 문제, 그리고 폴란드 자국 방산업체와의 현지화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지화란 단순히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수많은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을 구축하며 장기적인 품질 관리와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전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현지 업체에겐 둘도 없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전차가 폴란드의 자존심이 될 것이다라는 국뽕 마케팅을 실시하며 한국에서 제작하는 완제품보다 무려 2.5배나 비싼 650억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초도 생산 물량에 모두 녹여 한몫 당기려는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였습니다. 특히나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정치 지형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말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전 정부가 체결했던 모든 대규모 국방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그 희생양은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은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며 현대로템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와 현지 업체의 거센 압박에 시달렸던 현대로템은 쫄릴만도 한데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강하게 나갔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 파괴적인 가격이란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정말로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폴란드라며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담대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K2 전차들이 각종 국내외 훈련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자동 장전 장치,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헌터 킬러 기능을 구현하는 최첨단 사격 통지 장치, 그리고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등 K2의 모든 기능은 현지 전차병들로부터 수십 년은 앞선 첨단 기술의 전차라는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K2 전차 타다가 어떻게 T-72 전차로 돌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납기를 통한 여론전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국영업체가 과도한 이윤축으로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원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도리어 현대로템은 엄청난 속도로 무려 조기나 품해버리는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신정부가 본격적인 계약 재검토를 외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6대의 K2 전차를 납품하는 물량 공세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국가안보를 진심으로 신경 쓰는 쪽은 국영기업이 아니라 현대로템이라고 말하면서 자국 국영방산 기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군수청에서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K2 전차 2차 계약이 완전히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대규모 나토 연합훈련에서 K2 전차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알려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폴란드 구기갑여단 소속 K2 전차들은 배치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악지역을 고속으로 돌파하고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등 참가했던 모든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유럽권 전차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잠재적 구매국들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의 활약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제2기계화여단은 K2 전체를 인도받은 지 단 3개월 만에 전차 훈련의 최고 난이도로 꼽히는 도하 훈련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50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깊은 강물을 거리낌 없이 건너는 모습은 K2의 완벽한 능력과 뛰어난 기동성은 물론 강과 늪지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비임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탱크 K2 전차는 괴물이다. 70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탱크이자 가장 뛰어난 자동차 회사 현대의 걸작이다. 그 어떤 국가들보다 전쟁에 특화된 전차이다. 전장에서 K2 전차를 보면 도망치는 게 나을 것이다. 유럽 언론들이 평가하는 K2 전차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K2의 혁신적인 사용자 친화적 설계라는 반전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의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전차를 운용하다 K2로 바꾼 것은 구식차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꾼 것과 같다. 요즘 젊은 병사들은 복잡한 아날로그 방식보다 오히려 첨단 디지털 장비에 훨씬 익숙해서 더 빠르게 전차를 마스터하고 있다. 이처럼 폴란드의 K2 2차 계약이 결정된 가운데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는 추세라 앞으로 K방산은 더욱 호재를 만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이 본격화하면서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제2의 수출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호재란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K방산에 대한 높아지는 견제로 인해 현지 생산, 국방협력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는 최근 회의에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증액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 총생산의 5%에 맞춰 설계됐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그동안 GDP 대비 2%의 국방 예산을 지출해왔습니다. 잠정 합의된 투자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배정하며 3.5%를 전통적인 국방 예산에 1.5%를 인프라 구축, 회복력 강화 등 안보 관련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안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규모가 지난해 약 630조 6,600억 원에서 약 1,100조 원까지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방산 생산량과 빠른 납기는 이 같은 시장을 공략할 무기로 꼽힙니다. 다만 심해지는 유럽의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8천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0%인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5%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폭스바겐이 가동 중단을 예고한 공장들 가운데 한 곳을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의 주요 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사이를 K방산이 잘 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산업계에선 유럽발 국방비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로 국내 방산업계가 최대 130조 원가량 수주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유럽의 무기 추가 확보 물량은 수천 대에 이릅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전차 1,400대, 장갑차 2,000대, 포병무기 700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금 생존을 위해 무기 구매에 돈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화력 및 기동무기 체계의 보충 수요가 긴급합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유럽 시장을 겨냥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동부 공장을 짓기 위해 최근 부지 검토에 나섰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도 국방비 지출을 2%로 증액해 잠수함과 장갑차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캐나다가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이번 회계연도에 달성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카니 캐나다 총리는 새로운 제국주의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연하게 행동할 때라며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증액된 국방비에는 잠수함, 항공기, 함선, 장갑차, 포 등 신규 장비 구입비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가 원하는 무기들 중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캐나다는 그동안 국방비 지출액의 약 4분의 3을 무기구매 대금 등으로 미국에 지급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 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결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방산에게는 제2의 수출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